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핫한 운동, 오늘 또 핫운동입니다. 오늘은 손으로 다이어트를 끝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는 보디빌딩 시합용이 아닌 일반인들 분들에게 많이 적합한 다이어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만 식단을 잘 해도 적어도 한 요 정도 복근은 유지를 하실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운동을 열심히 했을 경우에만 이렇게 몸매를 유지하고 이런 복근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다이어트 되는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로 하는 칼로리보다 적게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총 칼로리가 2000칼로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예를 들어 기초 대사량이 1300이고 활동 대사량이 700이면 이 2000칼로리보다 적게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적게 먹어야지 살이 빠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치킨 한 마리가 1500칼로리인데 그러면 하루에 치킨 한 마리만 먹으면 살이 빠지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빠질 겁니다. 그런데 다만 풍부한 영양소가 있는데 치킨 한 마리로는 이 질 좋은 영양소를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양소에서 많은 결핍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분들이 비만이지만 영양소 결핍이 많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질 높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여러 가지 영양소를 다 해서 칼로리를 맞춰서 먹게 되는 겁니다. 양에 따라서 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양이 다이어트의 승패의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자신 손의 주먹 크기만큼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은 이 손바닥 크기만큼, 그리고 남성분들은 손가락 포함한 크기만큼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 식사에서 많이들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은 자연스럽게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채 같은 경우는 두 손 가득 먹을 수 있게끔 양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가공되고 정제된 음식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너무 가공된 빵이라든지 정제된 음식, 그리고 아이스크림, 과자, 탄산음료, 뭐 과일 주스 등 어떻게 보면 인스턴트 음식들이 대표적으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공되지 않고 클린한 음식들로 음식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 먹고 어떻게 먹는지 이 세 끼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에너지원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사용하면서 과한 탄수화물 섭취는 인슐린의 활성량을 많이 높이기 때문에 지방의 저장량을 많이 높이게 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너무 과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단순 탄수화물과 복합 탄수화물로 나뉩니다. 자, 우리 단순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빵, 쌀밥, 떡, 이렇게 좀 가공되고 우리가 쉽게 흡수가 잘 되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흡수가 느려서 우리가 에너지원을 천천히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잡곡밥이라든지 단호박, 감자, 고구마, 이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자기 한 끼에 주먹 크기만큼 드셔주시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주먹 크기 정도가 보통 100g 정도 되거든요. 이 100g에는 당질이 한 30g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복합 탄수화물에 이제 고구마라든지 감자, 잡곡을 드셔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00g의 잡곡밥을 드셔준다고 하면 이 100g에는 30g의 당질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 체중의 1배에서 1.5배까지 먹으라고 하거든요. 하루에 1배에서 1.5배라고 하면 60kg인 사람이라고 하면 200에서 300g의 탄수화물을 드셔주는 겁니다. 그러면 당질의 60에서 90 정도 챙겨갈 수 있겠죠. 이 탄수화물 200에서 300g을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을 나눠서 챙겨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다이어트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아침, 점심 이렇게 두 끼만 챙겨 드시고, 다이어트를 조금 더 좀 느슨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탄수화물을 조금 나눠서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이어트를 하려면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근합성과 근골격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 라인을 좀 더 가꾸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챙겨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같은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로 나뉩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두부, 버섯, 콩 이런 제품들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뭐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생선 이런 고기 종류들이 보통 동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단백질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양을 얼마만큼 먹는지가 중요하겠죠. 아까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바닥 크기만큼 챙겨주시면 되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몇 끼마다 손가락 포함한 크기만큼 챙겨주시면 됩니다. 보통 손바닥 크기가 100g, 손가락 크기 다 하면 한 150g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g의 닭고기에는 단백질이 20g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자기 체중의 1배에서 최대 2배까지 챙겨 드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60kg인 분이라고 하면 하루에 300g에서 600 정도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굳이 동물성 단백질로만 챙겨 드시는 게 아니라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섭취를 하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을 잘 나누어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기에는 양념이 된 것을 조금 비추하는 바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당이 많이 있고, 당은 이제 탄수화물이 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량을 높이면서 칼로리가 좀 높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고기 같은 경우에는 좀 생고기로 구워 드시거나 익혀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다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입니다. 지방이 하는 일은 우리가 호르몬을 간여가 크고, 마찬가지로 탄수화물처럼 에너지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이 너무 없게 되어버리면 모발의 윤기라든지 피부의 탄력도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량의 지방을 유지하고 적당량의 지방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러 챙겨 먹기보다는 일반식을 통해서 지방을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화지방산 같은 경우는 고기를 먹을 때 단백질과 지방은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화지방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불포화지방산은 예를 들어 고기를 구울 때 올리브유를 두르고, 그때도 올리브유가 불포화지방산이 되고, 우리가 만약 야채를 먹을 때 오일 드레싱을 먹을 때도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비빔밥을 먹거나 채소나 나물을 먹을 때 들기름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신이 지방을 챙겨 드시고자 한다면 아보카도라든지 아니면 견과류, 요즘은 견과류를 한 포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견과류 한 포를 좀 추가적으로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야채입니다. 야채 같은 경우는 두 손 가득 제가 드시라고 권유드렸었는데, 야채는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칼로리는 상대적으로 낮고 영양소도 풍부하고 포만감을 또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채는 두 손 가득,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야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과하게 드셔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채는 하나를 고집해서 먹는 것보다 색깔별로 드시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아니면 야채 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이 색깔별로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야채가 생각보다 손질도 해야 되고 손이 가는 게 조금 많습니다. 근데 야채를 챙겨 드실 시간이 없다고 하면 요즘은 야채를 건조시켜서 환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그런 거라도 조금 더 챙겨 드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적었는데 과일입니다. 과일. 자,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면 당 성분이 많기 때문에 똑같이 탄수화물로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량을 많이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같은 경우는 당 성분이 조금 낮은 제품들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렌지라든지 포도 이런 제품들은 생각보다 당이 높기 때문에 사과, 딸기 이런 제품들로 과일을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과일을 챙겨 드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면 요즘은 선식으로 과일을 건조시켜서 많이 나온 제품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식을 통해서 과일 건조된 식품을 조금씩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마지막은 물입니다. 물. 자, 물 같은 경우는 진짜 인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은 항상 잘 섭취해 주셔야 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 수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혈액순환도 제대로 안 되고 노폐물 배출도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는 자신의 kg당 30ml 정도는 챙겨 드시라고 하는데 60kg인 분이 계시면 30ml, 한 1.8L 정도 챙겨 드셔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운동을 또 많이 하는 날이라든지 많은 더운 날에는 물을 추가적으로 더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수분 부족은 뇌에서 허기짐으로 많이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주기적으로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한데, 이 물통을 너무 작은 걸 들고 다니시면 생각보다 물을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뜨러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큰 물통을 하나 구비하셔가지고 이 물통을 하루에 나눠서 다 먹는다는 생각으로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하자고 하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주먹 크기만큼 아침, 점심으로 드셔도 되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복합 탄수화물로 주로 많이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아침, 점심, 저녁을 세 끼를 여성분들은 손바닥 크기, 남성분들은 손가락 포함한 크기만큼 단백질을 식물성과 동물성을 골고루 잘 챙겨 드시는 것을 추천하고 지방 같은 경우는 일반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아보카도라든지 견과류 한 포짜리를 추천드립니다. 야채 두 손 가득 담아서 충분히 섭취를 하시고 못 드시는 분들은 야채 한을 통해서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챙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일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섭취하는 것보다는 가당이 조금 낮은 제품들로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같은 경우는 아까 하루에 kg당 30ml라고 하면 물은 항상 충분히 많이 섭취해 주시고 작은 물통보다는 큰 물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좀 자주 먹겠다는 생각으로 물을 자주 섭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허기짐도 많이 달래지고 또 포만감도 일으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일반인 분들을 위한 손 다이어트 공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인데 생각보다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좀 다이어트라든지 음식 조절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남은 인생의 건강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